네, 안녕하세요. 탐독주의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흐름출판사에서 진짜 갓 나온 책으로 한번 특집을 꾸려봤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할 책은 법정 밖의 이름들이란 책이고요. 저 혼자 하지 않고 저희 채널의 문을 한 분이 두드려 주셨습니다. 최근에 또 두둠치 스테이션에 나오셨는데 보통은 흐름출판의 릴스 요정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파도님과 함께 이 책에 대한 얘기를 한번 담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은 흐름출판의 파도님과 함께 할 거고요. 네, 파도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요정이라는 단어에 지금 약간 우참. 요정이죠? 네. 날씨 요정, 날씨 뭐 요정이죠. 쇼츠 뭐. 요정, 그죠. 민음사 TV에도 나오셨잖아요. 아, 많이 찾아주시니까. 네네. 그래서 얘가 왜 자꾸 여기저기 나오나 네. 좀 심기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요? 일단 저는 흐름출판 마케터 파도라고 하고요. 제 본명은 하유정입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제이님한테 대뜸 저 나가고 싶다고. 진짜 대뜸이긴 했어. 진짜 대뜸. 갑자기. 정말 오랜만에 연락하긴 했어요. 네. 저희 뭐 용건 없으면 사실 스몰토크 안 해. 빅토크만. 빅토크. 언제 만나세요? 무슨 맞아. 일이 있어요? 아니면 안부를 물은 적은 거의 안무는 거의 안 물어요. 스토리로 하죠. 그러니까 SNS로 하고. 저 스토리 좋아해요. 네. 저는 이제 이소리 안부만. 네, 잘 계시고요 지금. 네. 그래서 한번 해달라 했더니 이제 제이님이 흔쾌히 나와달라, 그 책 잘 보고 있었다 해주셔서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저희의 인연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네 정확히. 그냥 어쩌다 알았고 네. SNS로 왜 알았지? 근데 알고 있다가 이제 전에 제가 운영했던 은근한 책방에도 나와달라고 해서 그때도 거의 약간 방고정처럼 꽤 많이 나오셨어요 생각보다. 맞아요. 많이 제안도 주시고. 네네. 근데 제안 주실 때마다 제가 시간이 안 되는 날이 맞아, 많아가지고 되게 아쉽게 막 여성의 나이 이런 특집도 계속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이번에 또 따로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는 놓칠 수가 없잖아요. 또 처음에 자리를 잘 잡아놔야 약간 티켓이 있는 거죠. 사실 그래서 지금 녹음은 3번째 녹음이거든요. 근데 눈빛으로 너무 요청을 하셔서 2화로 업로드 사마 죄송해요. 진짜 이 친분을 활용해서라도 너무 나오고 싶었고, 또 다른 책들 많잖아요 사실. 근데 이 책으로 꼭 나오고 싶었던 게 제 주변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젠더 감수성이 가장 뛰어난 남성이라고. 근데 그 단어가 참 안 맞는 느낌이다. 젠더 감성이 있는 남자라는 단어가 왜 이렇게 안 맞아. 네. 상반되는 저 앞에 있는데 난 누구야? 여자 반여자. 네, 그래서 탐독주의 나오면 이 공감을 얻을 수 있겠다. 이 공감이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할 때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나오고 싶었어요. 네. 그러면 맞는 것 같고요. 젠더 감성 하니까 되게 멋있는 단어인데 그냥 화가 많고. 근데 제가 남자를 좀 안 좋아. 잠깐만.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도 돼요. 저는 대체로 남성이 너무 많다. 최근에 어떤 분하고 조직에 대해서 이 조직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이끌까 고민하시길래 여성 할당제를 5대5로 해라. 진짜. 그리고 5년 냅둬라. 그래도 문제가 있으면 그때 풀어라. 바꾸면 되지. 네, 근데 그 교회였어요. 교회인데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전혀 반영이 안 될 것 같은. 네, 전 세상의 여러 문제는 단순할 수 있다. 우선 근데 성비를 맞추고 시작하자. 쪼개어가지고 아마 그런 과격한 발언이 파도님의 마음을 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또 재밌었던 게 사실 법정 밖의 이름들을 책으로 먼저 접하기 전에 갑자기 또 앞에서 언급했지만 릴스 요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새로운 코너가 시작됐어요. 그 이름이 뭐죠? 베스트셀러 제작기. 그러니까 이게 베스트셀러 만들기가 아니야. 제작기.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베스트셀러고 그걸 제작해 보겠다 아니에요? 맞아. 이게 뭔가 이미 베스트셀이 나와 있고 우리가 그동안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우린 이미 이걸 베스트셀이라 생각해. 그래서 약간 저는 옛날 책을 얘기하시려 처음에 헷갈려서. 근데 그 제가 봤던 쇼츠 기준으로는 당연히 책 실물도 없고 뭔가 앞으로 어떡하지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맞아. 아직 없는데 베스셀 베스셀은 뭐 모르시는 분이 없겠지만 베스트셀러, 그러니까 판매가 많아야 되잖아요. 맞아. 그리고 그 베스트셀러가 자리를 잘 잡으면 스테디셀러 또는 잘 안 팔리다 갑자기 팔리면 역주행 도서 뭐 이렇게 불리는데, 베스셀이라고 해서 뭐지 했는데 알고 봤더니 베스셀 제작기라고 부르면서 이 책이 나오기 전부터 이미 칭한 거죠. 이 책은 법정 밖의 이름들은 사실은 다른 이름이 있는데 베스셀이다. 어떻게
과감한 거잖아요. 그쵸. 엄청 누가 생각했을 때는 얘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책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베스트셀러라고? 이게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과장님이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 베스트셀러 제작기 우리 한번 만들어서 기존에 우리가 잘하는 방식으로 먼저 홍보를 시작해보자라고 하셔서 주 2회 발행하고 있고 사실 처음에는 베스트셀러 제작기? 아직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베스트셀러라고 칭할 수 있나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냥 너무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을 가끔 저는 뭐 저연차긴 하지만 아직 운명처럼 오는 책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우리 회사 그러니까 내가 담당하는 도서 중에 근데 그게 마침 우리의 마음이 다 통했던 책이 이 책이 돼버린 거죠. 아, 우리는 이거를 무조건 베스트셀러로 만들 거고 하다못해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 이거 못 팔면 우리 잘못이야 라고까지 했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못 팔면 우리가 잘못한 거라고. 저를 자책하게 되네요. 수많은 미안해. 그치, 그만큼 너무 잘 팔고 싶은데 이거를 사전에 우리가 뭘 준비하고 이 베스트셀러에 오르기 위해 어떤 활동을 온라인 마케터들이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거를 릴스 시리즈로 녹여내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다른 책이 나왔을 때 그 책도 똑같이 베스트셀러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시작을 했죠. 네, 진짜 과감하다 못해 음. 최초 그런 제목은 본 적이 없어요. 뭐 베스트셀러는 소개하는 거리지. 요즘 네. 잘 나가는 책은 이겁니다. 남의 일처럼. 음. 근데 이제 탄생 전에 음. 넌 대통령이 될 거야. 거의 그 급이야. 점지했어. 점지했어. 그래서 참 멋지다 했는데 또 그걸 쇼츠로만 풀어내는 게 아니라 한번 팟캐스트도 좀 길게 잘 얘기하고 싶다고 하셔서 네. 전 너무 반가운 마음이 들었고 근데 그런 건 궁금한 것 같아요. 사실 언뜻 보면 이거 되게 어떻게 보면 젠더적인 얘기, 젠더 범죄 관련 얘기들도 많이 나올 거고 작가님 자체가 사실은 뭐 N번방을 포함해서 맞아요. 여러 여성 범죄, 여성 혐오 범죄의 변호사로서 활동하신 분인데 이 책을 베스트셀러 만들려면 그러니까 이게 타겟이 사실은 쉽게 말하면 20, 30대 여성 독자가 쉽거든요. 타겟. 맞아요. 근데 대신에 베스트셀러 되긴 어려운 게 그들이 사면 죄송하지만 3,000부가 안 나갈 수 있어요. 맞아. 다 사주셔도 가끔은 한 2,000부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파이가 좀 적죠. 네, 근데 베스트셀러 하려면 최소한 다른 성별 그리고 나이대까지 한번 노려보겠다기 때문에 그냥 책을 그대로 두면 안 되고 책의 내용을 좀 어디는 좀 더 강조하고 어디는 좀 더 많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뭔가 얘기를 다시 구성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어떻게 근데 이 책을 한번 베스트셀러 만들어보자 또 다짐을 하셨어요? 사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런 젠더 폭력이라든지 아동 학대 이런 거는 너무 한정적이잖아요. 핵심 독자가. 저도 이 책을 읽고 제가 처음에 느꼈을 때는 나 같은 2030 여성이 너무 이 책을 원할 것 같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책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 다음 날에 번뜩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 너무 주관적으로 다루면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나같이 뭔가에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그런 친구들을 뒀거나 어떠한 일련의 사건 때문에 머리가 깨어났던 친구들이라면 살 것 같아, 이 책을. 근데 세상이 바뀌려면 그 사람들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의 마음이랑 그 사람들을 계속 한쪽으로 몰아세웠던 어떠한 그러니까 뭐 남성이라든지 가해자 혹은 뭐 남성 가해자라든지 그러니까 피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서 남성 가해자 그렇죠. 이 책을 안 읽을 것 같은 사람들끼리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네. 이 책은 진짜 사실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 최근에 제가 기억하기론 예스 알라딘에서 했던 것 같은데 대통령 읽으면 좋은 책. 네네네. 근데 그 책을 물론 뭐 지금 대통령 말고도 전체 저희 나라 대통령들 돌아볼 때 전혀 안 읽을 것 같은 사람이 더 많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들이 읽어야 될 책을 안 읽는 거죠. 똑같이 사실은 이런 책들 소위 말하는 페미니즘 이슈 관련된 책도 제가 볼 땐 여성은 탑재될 가능성이 커요. 자연스럽게. 맞아요. 네, 근데 남성들이 읽는 게 낫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여성들은 알아서 읽을 거니까 그럴 때는 남성 독자가 읽어주면 참 좋은데 네. 쉽지 않죠, 그게. 그렇게 평하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냥 없다고 취급하는 것 같아요. 어려워요, 저희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거를 너무 핵심 독자는 사실 정해져 있는데 과연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 변호사님이 저희 회사에 릴스 찍으러 오셨을 때 마지막에 되게 장난처럼 근데 이거는 누가 읽을지 생각해봤는데 그냥 모두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작가님이 이거는 여성으로 한정 짓지 말고 이거는 딸까지 나빠도 읽어야 되고 그냥 남성도 읽고 여성도 읽고 모든 사람이 사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이 책은 진짜 모두한테 닿게 만들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베스트셀러 만들고 싶었던 이유는 제가 원고 보면서 우는 일이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원고를 처음에 받았을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이게 제 나이 또래 여성이라면 한 번쯤은 위기를 느꼈던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정말 쉽게 말했을 때 택시를 타서 자는 거에 대해서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탔을 때. 택시를 타면 뭐 제 친구들이랑 저랑 항상 했던 거는 택시 뒷번호 찍어서 단톡방에 올려주는 거. 와, 근데 이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남성 만약에 청취자가 있으면 생각하셔야 될 게 저도 한 적이 없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처음에 놀랐던 게 택시에서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자지? 자서 물건을 두고 오죠. 그러니까 그게 술 취한 상태가 아닌데도 그게 이슈인 거예요. 그냥 내가 뭐 잠이 들어서 핸드폰을 두고 왔어. 이게 문제인 거고 우리는 잠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서로 항상 헤어질 때 집에 도착하면 연락해가 인사인 거예요. 마지막 인사. 그러니까 저도 교회 누나가 그 소위 말하는 교회 용어로 자매들 택시 타고 보낼 때 찍는 걸 보면서 왜 그러지 해서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다른 레파토리인 게 남자들한테 만약에 뒷문장을 완성하세요라는 게 있으면 택시를 탔다 잠이 들었다 하면은 뭐 남자들은 물건을 놓고 내렸다 이렇게 된다면 여성분들은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완전 거죠. 다른 거죠. 네네. 이게 공포로 다가오는 거죠. 그런 일련의 뭔가 에피소드 같은 게 쌓인 저로서 이 책을 읽었을 때 마냥 위로해 준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너 잘 살았어 라는 개념이 컸던 것 같아요. 너 그냥 그렇게 사는 거 잘했어. 주변에 무슨 일이 생겨도 너는 그냥 너답게 살면 돼. 너 목소리 내고 살아 라는 메시지가 정말 강했고 이 멋진 여성 어른이 주는 그 연대감 있잖아요. 그게 저를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진짜 항상 읽으면서 이 사람 왜 이렇게 멋있지? 이게 왜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 약자에게 점점 더 다가가고 서스럼 없이 손을 내밀어주지? 그럼 나는 이 책을 닿지 않는 곳에 계속 홍보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어라는 생각이 커진 거죠. 제가 핵심 독자는 저라고 생각했잖아요. 뭐 분명히 나 같은 여자는 살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 편집회의 했을 때 이 방향성을 정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이게 정말 핵심 독자를 아주 딥하게 다룰 건지 아니면 정말 넓게 모두가 읽어야 되는 책으로 다룰 건지에 대해서 좀 많은 얘기가 오갔거든요. 그렇게 생각했을 때 저희 부장님, 그러니까 그 편집자 팀의 부장님께서 유정 씨는 이 책을 어떻게 읽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때 저는 그냥 힘들어하는 친구들한테 이거 읽어보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라고 하니까 부장님께서 그럼 여성들한테 기준이 되어주는 책이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고 그런 기준점이 되어주는 책이 없었나 보다 지금까지. 이거는 사건을 이야기하고 참고 판례까지 가지만 사실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책이기도 하거든요. 사건을 드러내기보다는. 그렇다면 이 사례 중에서도 내 얘기를 찾고 친구들 얘기를 찾고 자신의 어떤 해결 방식을 찾을 수 있는 책이구나. 기준이 되어주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그분들한테 조금 더 널리 알려야겠다. 뱃셀 만들어서 그렇다면 그 기준이 되게끔 도와주는 사회가 되려면 사회 구성원인 모든 남성과 여성이 읽어야 되는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뱃셀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죠. 네, 뭔가 비장함이 눈빛에서 느껴지는데 지금 거기 칼 뽑았죠? 네, 지금 그 눈빛은 쇼츠에서도 가끔 나오거든요. 그래서 확인하시면 좋고 저도 그러니까 이 책을 그런 책이 있어요. 선물해주고 감상을 한번 들어보면 이 사람 나랑 친구 될 수 있나 보다. 이 책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책을 하는데 이런 거 처음이야. 약간 경계. 뭐야? 이런 걸 이렇게 책으로까지 써? 약간 손절 막 손이 흔들리고 있죠. 한국에서 안 살았나? 어디서 할지 왜 알고 이렇게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책을 봤는데 위로 반가움.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아주 팩트로만 얘기하면 위로받기 이상한 책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판례가 나오잖아요. 이게 왜 위로야? 근데 이건 왜 위로가 누구한테는 왜 되냐면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범죄와 비슷한 폭력 앞에서
시위를 나가든 시위에 동참의 의사를 보내든 지지를 하든 여러 형태로 그게 실제로 가든 그 시위에 참여를 했든 안 했든 심적으로 그 행보를 했던 사람들에게는 판례적으로까지 증명을 해주니까 정리를 해주니까 우리의 걸음들이 이렇게 이어져서 또 법적인 보호막들이 생기고 그 중간 역할을 작가님이시고 변호사님이신 분이 해주셨구나를 맞아. 아니까 내가 지금까지 싸웠던 게 지금 법적인 보호 안으로 들어가고 있구나를 깨달아가니까 위로가 되는데 그냥 이런 주제에 고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은 신기하다 이럴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잡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읽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친구 판독기로 써도 됐다. 이거 테스트. 네네네. 그래서 이걸 줬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띠지 했는데 김영란 전 대법관 누구지? 이런 분을 무시하지 말고 그분에게 읽히게 하세요. 그래서 제발 너 나랑 친구할 거면 반만 읽으라고 하세요. 반만 우선. 왜냐면 앞에서부터 내용이 꽉 차 있거든요. 들어가면만 읽어도 돼. 추천액을 저 깜짝 놀랐어요. 추천서 진짜 괜찮죠. 줄에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줄에사가 없을 정도로 깜짝 놀라서 저는 작가 서문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분석하고 공동저자. 공동저자. 해설이 앞에 있다. 진짜 추천사를 진짜 잘 써주셨어요. 네, 추천사가 김영란 전이라고 하니까 되게 뭔가 이상하죠. 어색하지만 전 대법관님하고 유성호 교수님이 또 네. 길게 써주셨어요. 엄청 길게. 네네. 완전 애정이 완전 묻어나는 글이 이거구나 싶을 정도로 잘 써주셨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의 손을 잡고 서희준 작가님의 손을 잡고 애들 놀아줄 때 손잡고 이렇게 점프해 주잖아요. 그 느낌 물론 애기라는 건 아닌데 선배들이 밀어주는 느낌이랄까. 진짜 우리가 하고 싶었던 얘기고 맞아요. 이거는 왜냐면 유성호 교수님은 남성이세요. 근데 이게 남자 여자를 떠나서 그냥 이거는 진짜 사회적으로 얘기가 돼야 되고 판례로 정리가 돼야 되고 이걸 알아야 되니까 손을 같이 잡은 느낌이어서 맞아요. 너무 추천사도 밸런스가 잘 맞았다. 맞아요. 고민 엄청 많이 했거든요. 추천사도 사실 뭐 분야 중에 사회로 들어가냐 인문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추천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율을 편집자님이 엄청 잘 봐주셨어요. 고맙죠. 저희는. 네, 너무 잘. 지금 저도 책을 그 원고를 미리 PDF로 주셔가지고 그거를 읽다가 책으로 딱 만나니까 확실히 띠지부터 다가오는 게 다릅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참 이게 잘 와닿길. 그래서 저희가 앞에서는 이게 더 많은 분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언급했던 남성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했지만 들으시는 여성 독자분들 사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시든 희망도서를 신청을 하시든 여러분 읽으실 거니까 믿고 우리 함께 다른 남자들하고도 이걸 읽어보자라는 톤으로 저는 독서가 어떤 맥락에선 사회운동이 될 수 있다고 아직 믿거든요. 그래도 그런 차원에서 우리들끼리만 좋은 책 읽으면 안 되고 함께 불편하더라도 선물해 주더라도 또는 추천해 주더라도 욕을 먹더라도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이 소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관해서. 그죠. 악평도 좋아. 저는 정말로 뭔가 토론의 장이 열리면 좋겠다라는 그쵸. 생각이 들었어요. 다룬 사건도 진짜 많으시거든요. 저희 뭐 들으시면 다 아는 사건들 고은, 이윤택, 박원순, 안희정, N번방 다 다루셨는데 그것 외에도 아동 관련한 사건도 되게 많이 맡으셨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아동 관련은 비밀리에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표면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데요. 하지만 그런 사회적 약자에게도 항상 곁을 지켜주시는 분이어서 그 젠더 폭력이 꼭 아니어도 가정 폭력이나 아동 학대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동안 뭐 공소시효에 대한 문제들 내가 어떻게 진짜 이걸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실마리 넣어둘 수 있으니까 꼭 젠더 아니어도 많은 분들이 같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도 뭐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책을 딱 읽었을 때 느껴지는 감정이 그런 거였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 책들은 꽤 읽었어요. 근데 다 하시고 판례를 갑자기 인용을 하는 게 벅차올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뭐 예를 들면 스토킹 관련된 것도 법안이 만들어질 때까지 거의 20여 년이 걸렸는데 그냥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랑 갑자기 판례로 인용을 해버리시니까 진짜야. 이제는 더 이상 어떤 특별히 남성이 그렇기 때문에 남성이 어떤 특정 여성을 자기가 뭐 좋아한다, 이성적 호감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집에 찾아가고 꽃다발을 들고 회사 앞에서 기다리는 행위가 스토킹이다라고 선언할 수 있는 근거가 판례로 나왔잖아요. 이게 뭐 왜 이렇게 예민해가 아닌 거죠. 판례로 있으니까 이거는 근거가 되잖아요. 물론 판례는 또 다른 판례로 논쟁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록들이 남겨졌다는 거. 그래서 누군가는 스토킹이든 뭐 앞에서 언급했던 여러 성 관련 범죄, 뭐 여성 혐오 범죄들 가운데서
간접적이든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뭐 패소든 승소든 여러 결과물 때문에 실망하실 때가 많을 텐데 그래도 그런 것들이 모여서 판례로 남고 판례가 만들어지면서 뭐 1년 뒤 아니면 바로 다음 사건들에 영향을 줬다라는 게 엄청난 위로였어요. 맞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예를 들면 여자도 투표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지금 한국에서 이거 어색해요. 이거 미친 거죠, 진짜. 근데 이게 불과 한 200년 전에는 음.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여성 참정권 운동을 한 이유가 있을 정도로 음. 여기서 인종은 더 나아갔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 뭐 기본적인 시민권 음. 관련된 거든지 하는 게 우리는 당연해. 음. 왜냐면 우리는 미국에서 베꼈거든. 근데 이걸 쟁취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맞아요. 피, 땀을 다 흘렸기 때문에 그 토대에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은 정도가 엄청나요. 너무 많아요. 기본 인권법은 다 그 투쟁의 결과거든요. 음. 우리가 안 했더라도 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했더라도 음. 갑자기 전태일 선생님이 떠오르는데 열사가 음. 그런 그분들의 희생 죽음으로 법들이 바뀌어가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 너무 당연해지는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누구는 그럴 수 있죠. 나는 법정하고 상관없어 음. 하는데 저도 딱 그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책 읽을 때 이 책이 좀 거리감 있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네. 왜냐하면 아무런 법적인 문제 없이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닌 게 최근 들어서 전세 사기가 또 엄청 너무 컸었잖아요. 많죠. 그거는 갑자기 일상을 깨 부숴버리는 사건인데 실제로 그게 아직도 판례 이런 게 많이 쌓이지도 않았어. 그러니까 아직도 그 데이터 자체가 변종 사기가 점점 음. 발생을 해서 아직도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아무런 이런 법적인 문제나 뭐 사기나 이런 거에 자기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일을 당하거든요. 그게 법정에 선다라는 게 그래서 차가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일이 생겼을 음. 때.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한번 나는 괜찮다. 나는 아직 법적인 문제가 없다. 그럼 아주 운이 좋은 거죠. 근데 나와 달리 정말 운이 나빠서 그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운이 나빠서 누군가의 가해자의 선택에 의해서 법적인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싸운 그 싸움들이 모여서 이 판례가 됐고 맞아. 이야기가 됐다라는 게 저는 진짜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몰라도 사는데 문제 없어요. 근데 알아야 내 주변에 그런 비슷하거나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좀 근거 있는 위로와 방향을 제시할 수 있어서 이 책은 그런 의미에서 뭐 나는 법정하고 상관없어 나는 여성 혐오 범죄랑 상관없는 사람이야가 저는 그 말이 불가능하다고 봐요 지금은. 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뤄지는 이야기 정도는 당연히 함께 공유하면서 이제 더 나아가는 이야기들을 해야죠. 맞아요. 이게 모르는 척 하려면 끝까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게 지금까지 세워진 법이나 판례를 보면 누군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들인데 그 희생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보호가 되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야라는 우리의 생각 혹은 주변에 계속 관심 가져주는 거. 그거는 우리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막 책 나왔을 때, 나 진짜, 난 여자 아닌데? 나는 여성 혐오랑 전혀 상관없는데? 이런 거는 진짜. 잘 따라하시네요. 순간 뭐라 할 뻔했어요. 진짜 누구 떠오르죠? 저희 공동의 지인이 없습니다. 보통. 없습니다. 네, 하여튼 공통 지인 좀 없고요. 그런 분들도 좀 읽으시라, 들춰보셔라 네네.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네, 친구 판독기이자 좀 읽어보셔라로 끝나서 테스트. 네, 톤은 알아서 여러분이 네. 정리하시면 되는데 네. 또 작가분 이력이 어마어마하신데 한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진짜 이 책 펼치기만 해도 선생님 프로필에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참 이거 겸허해져. 진짜 저 한참을 읽었어요. 중대한 사건은 정말 많이 맡으셨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역임하시고 특히 아동청소년 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세요. 저는 이게 여성과 아동을 함께 주변에서 살펴봐 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또 그 샘플북 서평할 때 많은 분들께서 저 얼굴이 너무 익숙해요. 그 알쓸버잡2 나오신 분 맞죠? 하면서 먼저 팬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성함은 좀 낯설어도 선생님 얼굴 보면 그 방송에 계속 나온 그 변호사분이구나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역시 프로필은 정말 완벽하다. 그렇죠. 진짜 완벽해요. 그리고 그래서인지 실전 경험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제 다 물론 이게 위원장 하면은 마치 이사 같아가지고 실무에 안 뛰어드시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지금 활발히 뛰어드시면서도 위원장도 하시고 뭐 지금은 역임하셨지만 인권 이사도 하셨기 때문에 네.
실전이죠. 실전 그죠? 가운데 있으신 변호사님이기도 해서 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현장감이 넘쳐요. 맞아요. 네. 이 현장감이 너무 넘치고 제가 진짜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다라고 느낀 게 이 책이 나오면서 저도 좀 여성 관련으로 목소리 내주시는 분들한테 책 소개하면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면 서혜진 변호사님 아시죠? 하면서 예전에 저희가 공동 대응이 필요할 때 서스럼없이 나서던 분이라서 기억을 한다. 책을 지금 계속 보고 있었다라고 말씀 주시는 거 보면서 역시 또 이렇게 연대가 이어지는구나. 다들 아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는 한 절반 이상 읽었을 때 이거 약간 딴 얘기인데 최근에 본 드라마가 떠오르긴 뭐예요? 했어요. 미지의 서울에 아, 호수 그 변호사. 얘기 많이 네.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참 짜릿해.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변호사고 갑자기 남주로 알고 있었는데 되게 노동자 입장이 아니라 사장 입장에서 물론 사장이 그 의뢰를 한 거긴 맞는데 그건 알아 우리가 머리로. 근데 너무 뻔한 변호사처럼 사장이 그 노동법 관련해서 이기게 승소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래 뭐 그 현실은 그렇지 하는데 조금씩 긴밀한 스포는 안 하겠지만 네. 박보영님이 한 역할을 하시는데 네. 왜냐면 거의 그게 스포야. 그게 스포야. 그게 스포 예, 자체잖아요, 예, 사실. 이 맞아, 역을 하기 때문에 맞아. 여기까지는 괜찮죠.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박보영님이 맡은 역할과 대화를 하면서 조금씩 이게 뻔한 표현이긴 하지만 아래서 점점 깨어나는 거죠. 맞아, 내가 생각한 변호사란 일 아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사람에게 관심을 보였고 하려던 일은 이런 걸 외면하면 안 돼를 서서히 깨닫는 거예요. 근데 소름 돋는 게 박보영님이 맡은 역할이 그걸 의도하지 않았고 아니요 이걸 놀래긴 하는데 깨달아 가면서 막 실직도 하고 이래요. 근데 그 과정이 결국에는 도달하는 지점이 당연히 돈도 중요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지위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대형 로펌에 있다가 잘린 거기 때문에. 근데 그 선택지가 있어요. 그 멘트가 있어요. 대표가 물어봐. 대표 변호사가 너 이 방 나가면 나랑 이제 못 본다. 근데 엄청 자기가 애정하는 선배거든요. 선배이자 대표. 네. 근데 이미 한 번 시작된 그 뒤틀림이 있는 거지. 균열 자체를 무시할 수 없었구나. 나는 물론 변호가 가해자도 변호를 해야 되는 건 맞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약자를 향한 이 마음이 이 목소리가 들리는 걸 난 멈출 수 없겠다 해가지고 근데 그걸 이렇게 멋있게 말 안 해요. 그냥 나가. 어떻게 이게 말을 잘 못하는 캐릭터로 나와요. 그러니까 언변이 아주 뛰어난 캐릭터는 아니어서 되게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줘서 그때 오는 감동이 있는데 서혜진 변호사님 이야기를 들을 때는 너무 멋진 언니기도 해. 미치겠어요, 나 진짜. 너무 잘 도와줘. 그러니까 이미 이 법적인 그러니까 변호사로서 도울 수 있는 거는 그 상상 이상으로 도와주시는데 근데 그 모든 사건의 아주 디테일한 모든 감정적 요소까지 이해를 하시니까 너무 든든할 것 같다.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제가 요즘 좋아하는 여자 2명을 말해라 하면 쿄카. 수우파 쿄카 그러니까, 서혜진 변호사. 이게 세계관이 나 진짜 미치겠어. 이 두 여자분 때문에. 세계관이 약간 충돌한 느낌이 있는데 같은 세계에는 맞으니까 너무 멋있어. 그리고 선생님도 이렇게 약자를 변호한 이유에 대해서 막 주변에서는 인권 변호사다 어쨌다 말하지만 그저 그냥 나의 일을 한 것뿐이거든요. 그 목소리마저 못 내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을 내민 것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나는 어떡할 거야. 소름 돋았던 장면이 꽤 있는데 그런 거 있어. 그 인권 변호사 아마 파트였을 텐데 자긴 그렇게 자기 칭하지 않는다고. 왜냐면 이게 그냥 변호사가 하는 일이니까. 맞아요. 근데 그게 더 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한 거야. 맞아. 인권 변호사라고 특출난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의 관심사에 따라서 이 변호를 맡은 건데 다른 사람도 그럴걸? 맞아요. 그냥 원래 변호사라면 다 인권을 생각해야 돼. 그리고 나는 멋있는 옷 입고 우리 피해자들 곁에 지키고 싶어. 그게 맞잖아.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너무 오랜만에 들어봐. 그 직업의 윤리에 맞고 직업 소명이라는 이 말이 너무 어색할 정도로 의대생 생각하면 갑자기 또 화가 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의사 하면 사람을 살리는 일 기본적으로 변호사 하면은 보통 약자거나 혼자 자기를 변호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변호하는 거 지키고 근데 이게 말하는데 어색해요. 막 되게 웃기죠. 사실 이거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거를 딱 짚어줘서 너무 멋있어. 그리고 변호사님이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실제로 뵈면 매력이 너무 많아요. 편집자분이 저한테 변호사님 뵙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근데 만나면 빠지실 거예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빠질 일이 뭐가 있지? 하고 저는 그냥 팬이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잘 이렇게 해야지 했는데 실제로 보면 너무 호사가고 이런저런 일에 그러니까 사회에 관심이 정말 많고 너무 말을 잘하셔서 듣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북토크 같은 걸 너무 많이 하고 싶거든요.
무대가 계속 뭔가 있었으면 좋겠어. 해주세요. 해야죠. 많이 해야죠. 닿는 대로 다 해야죠. 하시죠? 응. 오, 큰 데서 했으면 좋겠다. 큰 데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게 있는데 들뿌리랑 같이 할 것 같아요. 와, 오프라인에서. 좋다. 괜찮죠?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진짜 나 최강 진짜 조합인데. 난 이걸 하려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야. 잠깐 출판사를 다닌 정도 아니라 살아왔다. 난 이 네. 순간을 위해 살아온 거야. 이거 공개해도 돼요? 응. 지금 거? 네네. 이제 확장되니까 곧 네네. 괜찮아요. 어차피 업로드한 응. 열흘 이상 걸리니까. 그러니까 그때 되면 모객하니까 뭐. 근데 너무 최고의 좋은 음. 조합 같고 전 진짜 뻔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잘 들여다보면 음. 에세이가 가끔 그럴 때 있거든요. 너무 뻔해서 읽기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다행인 거야. 저 같은 경우는 법정 밖의 이름들을 읽는데 너무 내가 아는 내용이야. 감사합니다. 이 이슈를 팔로우하고 계셔야지 익숙하고 안 그런 분들에게는 이게 뭘까 하는데 저는 이게 좀 뻔한 설명일 수는 있지만 TF적인 요소가 다 있다. 약간 앞에서 인물들에 대한 내용, 피해를 입은 분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되게 정서가 건드려져요. 그러다가 갑자기 판례 등장하면 T적으로 이게 이거였구나. 맞아. 이렇게 정리 약간 마치 역사 이야기를 재밌게 풀다가 옆에 연대표 펼쳐주면 정리가 한번 되잖아요. 맞아요. 물론 취향이 아닐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정리가 되니까 저는 그런 책의 또 구성도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단순히 마음만 어떻게 흡족시키거나 위안을 그냥 추상적으로 준 것도 충분할 수는 있지만 그게 아니야. 우리의 현실은 지금 여기까지 왔어. 맞아요. 근데 판단이 확실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스토킹 관련돼서 법안과 판례가 충분해가 아니라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또 논의돼야 될 지점들. 맞아요. 이 법의 약점들을 또 얘기를 하세요. 저는 사건 위주로 안 가길 바란 거는 피해자의 이야기를 너무 밖으로 내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그거는 누구나에게 후킹될 수 있는 요소이지만 사실 변호사님이 하고 싶은 말은 그분들을 변호하면서 지금 판결이 어떻게 났고 우리 법이 어디까지 왔느냐의 문제거든요. 네네. 그걸 짚어주는 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그게 사실 변호사님의 일이잖아요. 네네. 다만 내가 다루고 있는 이 변호하는 사람한테는 너무나도 큰 공감으로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너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다 할게. 대신 지금 법은 여기까지밖에 안 돼. 근데 왜 법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느냐를 설명을 엄청 잘 해주시거든요. 네. 그냥 그 부분이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맞아요. 제가 기억나는 파트가 있는데 이거는 살짝 언급을 할게요. 246쪽에 그런 네. 말이 있습니다. 아리라는 분의 이제 사건에 대해서 나오면서 판결문에 그런 게 있었어요. 가해자가 이제 반성을 하고 있다. 반성을 했으니 이런 판결을 내리겠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리라는 분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반성했다고 그럼 내가 이런 판결을 받은 건가? 그러면 이거 너무 가해자의 입장 아닌가 했더니 그거는 변호사님이 근데 설명을 해주세요. 클리셰 같은 거다. 할 말이 없어도 그냥 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이 판결이 이렇게 축소되거나 확대된 건 전혀 아니니까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하면서도 이제 법적인 말투나 어투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시니까 맞아요. 너무 적절한 거죠. 그러니까 마냥 맞아요. 그게 다 맞아요라고 하는 건 잘못된 변호사예요. 맞아요. 알려줄 건 알려줘야죠. 의사도 저는 그 약을 드시면 안 돼요. 이런 음식은 해로워. 얘기를 해줘야죠. 다 괜찮다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저는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뭐 진짜 딴 얘기인데 모니카 선생님의 최근 거라는 거 1년 전에 꼬꼬무에서 제목으로 이렇게 됐어요. 포천 여우고개 사건의 진실 해가지고 가족 잔혹사, 유아 살해 관련된 이야기를 담는 에피소드에 저는 모니카 선생님의 진짜 반응이 너무 훌륭해서 지금 트위터에서 약간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게 뭐냐면 꼬꼬무 스타일이 그래요. 네, 뭐 들으셔도 돼요. 좀 너무 사연을 막 만들어. 맞아. 사실은 그들에게 뭐 이런 사연이 있었어 알고 하는데 보니. 근데 모니카 선생님 자꾸 중간에 근데 그건 아니죠. 그건 그들이 잘못한 거고 아이를 그렇게 죽이고 자기들이 살아남았다는 거는 미련하고 살인이죠.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네. 저는 그게 맞는 태도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법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될 때 또는 피해자가 너무 자신의 피해 당연히 경험을 얘기를 할 때 공감해 주는 건 맞지. 근데 또 자기는 변호사니까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해석해주고 조정해주고 맞아요. 방향을 제시하는 게 가끔은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또 있어서 맡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피해자의 언어를 법정에서 잘 전달하고 또 법정에서 피해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를 피해자의 말로 다시 전달해주는 그 조력자 역할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사연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공감도 하고 또 정말 힘드셨겠다라고 하면서도 이 변호사님께서 다시 정확히 짚어주는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법은 여기까지밖에
지금 형성이 안 되어 있구나. 이걸 바꾸려면 우리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확장할 수 있어서 이 책이 특히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단적인 예가 최말자 선생님 사건. 진짜 최말자 사건이라고 하면 최말자 선생님께서 19살 때 21살 남자가 길거리에서 갑자기 키스를 하려고 다가온 거죠. 근데 사실 사람이라면 본능적인 저항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정당방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의 결과가 남성의 혀가 1.5cm가 절단이 됐어요. 사실 누가 봐도 정당방위잖아요. 근데 법정에서 그 경찰과 검찰이 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처음에 최말자 너가 사람 꼬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21살밖에 안 된 남자의 앞길을 막아? 그럴 거면 너희 그놈의 둘이 앞길. 결혼해. 결혼해서 어차피 여자인 너도 순정을 잃었고 남자도 혀가 절단돼서 반불구로 살아야 돼. 그럼 너희 둘이 결혼해. 그걸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게 경찰이든 검찰이든 다 똑같은 스탠스였대요. 그 당시에. 선생님께서 징역 10개월을 사시고 이제 집행유예 2년을 받으셨죠. 그러고 난 다음에 55년 정도 뒤에 선생님께서 재심을 신청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도 계속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전의 법이 계속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판결을 바꿀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왔지만 결국은 61년 만에 지난주였죠. 그쵸, 지난주 그쵸. 화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무죄를 선고받았죠. 그쵸. 그리고 최말자 선생님이 한마디 하셨죠.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 명언이죠. 네, 저는 그게 이 세상을 향한 일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짜릿해지네 진짜. 이 나쁜 새끼들. 진짜 그런 남자 새끼들은 네. 현존합니다. 근데 저는 사회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냐면 그딴 소리 입 밖으로 내는 걸 자기 머리를 쳐서라도 맞게 만드는 눈치를 만들어야 돼. 눈치가 있어야 돼요. 눈치 진짜. 좀 제발 봐. 눈치라도 봐. 예. 우리 좀 아니 모르면 눈치라도 보. 예. 좀 욕하시려고 그런 건 아니. 근데 욕 좀 들어도 되지. 아 이거 저는 그래요. 진짜 욕이 안 나올. 하여튼 저는 이제 이 원고를 읽을 때는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선생님께서 저희 회사에 방문하기 전에 좋은 일이 생겼다 하면서 공유를 해주신 게 무죄 판결이었어요. 그런 걸 보면서 그 어쩌면 세상이 바뀌어가는 과정에 저희가 있는 거잖아요. 또 그런 걸 보면서 또 그래도 뭔가 바뀌긴 하는구나. 역시 죄가 없음이 증명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또 들었죠. 그렇죠. 진짜 너무 오래 걸렸고. 미친 거죠. 그 60년의 기간을 누가 이거 해줄 거야 진짜. 진짜 그때 당시 얼마나 처참했을까. 그러니까 자기는 갑자기 영문도 모르고 저기 모르는 사람이 키스를 하려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너무 끔찍한 상황인 거야. 그 상황에서 이 여자의 순결이 왜 나와요? 저는 너무 철저히 가해자 시선에서 이 사건이 진행이 된 게 너무 열이 받는 거죠. 혀 잘라야지. 나 같아도 혀 자르겠다. 혀 자르고 명치 때리고 낭심 차고 해야지. 열받네. 아니 진짜 최말자 선생님이 저라면 이 긴 과정을 굳이 파헤쳐서 자신이 증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수치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견디고 이기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기간에 61년 말도 안 되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게 턱턱 숨이 막혀요. 당연히 저도 그 정도로 오래 살지도 않았지만 그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했고 실제로 감옥을 갔다 오신 거고 정당방위로 자기를 보호했다는 이유로. 근데 어쩌면 당연히 어쩌면 아니라 확실히 수치감과 정말 부끄러움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수십 년의 세월을 깨고 재심 신청하고 그 과정을 기다리고 인터뷰하면서 자기 얼굴 다 팔리는데 난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가겠다의 모든 여정을 작가님이 함께 하신 거니까 진짜 멋있고 이런 분이 더 많아지면 세상은 살만하겠다. 싸울만 하겠다요. 그런 선례가 많아지면 그 선배들을 보면서 힘내는 사람들이 네네. 생기니까 진짜 편집될 게 많겠는데 내 발언이 하도님은 맞아요. 괜찮은데 내가 네. 너무 막 필터링 없이 얘기해가지고 알아서 편집해 주시겠다. 잘 열심히. 근데 사실 이런 문제는 화가 날 수밖에 없어. 이거 어떻게 공손히 얘기해? 그러니까 이거 뭐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럴 거예요? 꼬꼬무. 죄송해요.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작년인가에 뭐 좋은 책 추천할 때 매너의 역사라는 책을 언급을 했는데 매너 있는 척이라도 해라. 그리고 나는 뭐 젠더 감수 뭐 이런 어려운 말도 모르겠고 여성 문제 잘 모르겠다.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냥 조심히 살아라. 그냥 눈치라도 봐. 진짜. 전철에서 핸드폰 손에 잡고 내려놓지 마. 들고 다녀. 그래, 유튜브 진짜. 봐. 그냥 유튜브 봐. 진짜. 그리고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 그냥 하늘을 봐.
왜 그래야 되냐고 눈 감아. 묻지 마. 눈 감아, 그냥. 근데 눈 감으면 넘어지니까 넘어지면 또 다른 사람 피해 끼치니까 눈은 뜨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받을 때. 저도 가끔 그래요. 핸드폰 하다가 피고 힘들면 내려놓을 수 있잖아. 맞아. 근데 전철 가운데 이동할 때는 하지 마. 맞아. 오해 살 만한 행동. 서로 예의를 지키자는 거죠, 사실. 근데 이 설명을 다 듣다가 모르겠다. 그럼 하지 마. 그냥 매너의 역사라고 핸드폰 생각하고 버려. 핸드폰 그래요 버리는 게 나을 눈 감는 버려. 것보다 나을 수 있는데 핸드폰 버려. 그래요. 누군가에게 왜 공포가 됐나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람들 처음부터 아니 호랑이가 왜 무서웠겠어요? 호랑이가 물어가니까 그렇겠지.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뭐 하지 마라고 했을 때 난 아닌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갑자기 네. 법정 밖에서 만나자가 되는 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책에 대한 저희의 분노와 책에 대한 건 아니고 책과 연결된 분노가 느껴졌지만 네. 한번 이제 책의 문장 또는 장면 중에서 이거 진짜 좀 디테일하게 한번 언급해보고 싶다가 있으실까요? 너무 많은데요. 네. 근데 전체를 읽으면 오디오북을 제작해야 되니까 지금. 이건 진짜 네. 제가 한 2개 정도만 얘기를 해보자면 네, 많이 줄이셨다. 네. 이 책이 혹시라도 이런 문제나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시라면 이 책을 읽어봐라 했던 이유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책이라서 저는 그중에서도 피해 사실을 이런 식으로 모으면 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메모, 일기장, 편지, 카카오톡, 결제 내역까지. 여기 책에 보시면 그런 일도 있었거든요. 아예 뭔가 부동산 사장님을 찾아가서 사라진 곳의 위치를 찾아서 거기서 증거를 얻는 이런 직접 움직이는 행동도 있었던 걸 보면서 이런 피해 사실을 인지했을 때 어떻게 이걸 증명해야 되지? 내가 경찰에 가서 말을 했을 때 증거 가져오세요라고 말하면 내가 뭘 가져갈 수 있지를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는 정말 사소한 거, 내가 그날의 기분을 적었던 일기장, 내 친구한테 나 직장에서 이런 일 당했어. 나 이거 기분 나쁜 거 맞지? 라고 묻는 그 문장까지도 다 내가 수집하면 되겠구나. 특히 더 가해자랑 나눴던 이야기라면 더 좋고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기분 나빠서 나오는 것보다 일단은 정말 싫어도 모아두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피해자의 언어라는 꼭지인데요. 여기서 우리 왜 내가 피해당한 사실을 경찰에 가서 얘기할 때 그 경찰에서 말하는 피해자다움이 있잖아요. 뭐 당신은 수치심을 느꼈습니까? 당신은 그 상황에서 부끄러웠습니까? 사실 그 피해를 입었을 때 당황하고 뭐 수치심을 느낄 수 있죠. 근데 분노가 더 큰 경우도 많거든요. 저 새끼 나한테 왜 이러지? 쟤 뭔데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저 새끼 진짜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말도 피해자의 언어거든요. 내가 그렇게 느낀 거. 저 사람에 대해서 짜증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행동을 해서 화나고 나 진짜 저 사람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 라는 말도 내가 느낀 감정이니까 혹시 경찰에 가서 신고를 할 때 경찰에서 조금 뭐 다른 질문을 해도 내가 느낀 대로 말해도 되는 거. 근데 나는 피해자고 피해를 입었는데 부끄러워하는 게 맞나? 내가 말소리를 줄이는 게 맞나라고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 거.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해주는 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사회는 아직까지도 성적 수치심을 들먹이면서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구나. 너 피해 당한 거 맞아? 피해 당했는데 왜 이렇게 여행 다녀? 왜 이렇게 이거 진짜 웃기지 않아요? 어떻게 출근했어? 걸어서 출근했다 이놈아. 나 그거 어디서 많이 봤던 장면인데 또 제가 또 이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미지의 서울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있어요. 근데 경찰 쪽에서 또는 변호사 쪽에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아니 그렇게 성추행한 상사를 어떻게 다음날 커피를 사주세요? 야 이놈아. 상사잖아. 이 직급 차이가 주는 그래. 그 무거움이 얼마나 큰지 아냐고. 이게 그러니까 혼나야 돼 다. 진짜 혼나야 돼요. 다 같이 그러니까 말을 안 해야 돼. 그러니까. 그냥 힘들었구나 한마디면 되잖아요. 나 힘들어도 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가. 그냥 눈치 보는 척해. 진짜 짜증나. 네, 짜증이 나고요. 하여튼 증거를 스크린샷을 찍으시든 뭐든 해라. 결제 내역이든 뭐든 그냥 내가 피해를 인지했으면 그 전후로 내가 모을 수 있는 건 모든 거는 최대한 가지고 있기. 언제서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그런 거는 스스로 한번 좀 모아보기. 저는 그 사례도 본 적 있어요. 외국 사례긴 한데 사건을 당한 거예요. 어떤 범죄를. 네. 그래서 정신이 없고 근데 다행히 몸은 움직일 수 네. 있어. 근데 기록을 뭔가 하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몸이 떨리는 거 너무 무서우니까 그죠. 어떻게 해요? 기록할 힘이 없잖아요. 영상을 켜요.
영상 켜서 자기 주변을 다 담는 거야. 범죄자는 떠난 상황이니까 다 찍고 자신이 말할 수 있는 건 해보는 거야 거기다. 그럼 그거라도 힘들지만 저장을 해놓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왜냐면 이 법이라는 게 증거 없으면 진짜 쉽지 않아요. 증거 없으면 증언을 했는데 음. 증언도 또 어렵거든요. 음, 기억이라는 게 너무 고통스럽거나 회피하고 싶으면 잊어버리게 되고 망각되게 되니까 그런 식으로나마 좀 남기시는 게 음. 향후 좋을 수는 있으니까 음. 밤에 여자들이 빨리 집에 들어가라 이게 아니에요. 남자분들이 집에 빨리 들어가면 해결되는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여자가 조심해라 그게 아니라 음. 우선 우리가 싸워야 되니까 맞아요. 정신 차리고 싸워야 되잖아요. 음. 우선은 변호사의 도움을 청하는 거 당연히 맞고 하는데 구할 수 있는 할 수 있으면 정보와 증거를 얻어내라는 거지. 이게 뭐 여자가 안 해서 문제다 이런 거 절대 아,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네네네. 왜냐하면 신고 자체까지 가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건 진짜 힘들어요. 왜냐하면 직장 내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쵸. 이 일이 생겼다고 해서 내일 출근 안 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별로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로또 돼요. 로또 돼도 그러니까 가야 될 수도 있잖아. 진짜 이거는 신고 자체가 어려운 일이 많기 음. 때문에 혹시라도 정말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고자 하면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어떤 걸 했고 내가 어떤 기록을 했는지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정말 큰 증거가 없어도 되니까 나의 흔적을 그런 식으로 찾아보셔라 라고 권하는 거고 이거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그러니까요. 저는 150페이지에 버텨낸 자들의 이야기도 정말 좋아하거든요. 이 공무원 선생님의 얘기를 좋아하는 게 나쁜 놈들이 놈들의 시대, 그 시대 야만의 시대. 여성이 살아남을 수 없었던 시대에 자기들끼리 형님 하면서 지금도 이 정말 그 시대에서 살아났던 선배의 이야기. 그 공무원 선생님께 최주임이라고 불러준 동료의 연대가 한 사람을 살린 이야기. 저는 그거를 보면서 지금도 소름이 돋았어요. 누군가에게 제대로 된 이름을 불러주는 게 그 사람의 인생을 구하는 거거든요. 그쵸. 그런 식으로 내 동료가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 뭔가 일이 생겼더라면 손 내밀어 주는 거. 내가 먼저.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면 그 용기 한번 내보는 거. 야, 근데 진짜 미지의 서울에 비슷한 게 나와요. 그 얘기를 진짜 많이 하세요. 미지의 서울 생각난다고. 지금 너무 사례가 많아. 미지의 서울과 겹쳐지는 게. 근데 미지의 서울의 한 앞부분만 보면은 진짜 침울해요. 못할 것 같아. 도와줘도 나도 따돌림 당해 회사에서. 맞아. 처음에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다 보고 나서 저의 결론이지만 슬픈데 무슨 쌍둥이가 필요하고요. 박보영님.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 도움을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우리의 이 모든 대화가 쓰잘데없는 대화였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너무 도움을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고 뭐 여성의 전화 너무 쉽게 걸 수 있고 아무나 직장 내든 어디든 생기는 가정에서 생기는 범죄에 관련돼서 도움을 너무 쉽게 받으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를 왜 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걸 슬프게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계속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가끔 좀 슬플 때가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다들 공감되는 사회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참 아직도 안 된 게 너무 많으니 너무 슬퍼하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이 제발 도와줬으면 좋겠고 만약 정신이 조금 들었다 그럼 저는 제가 당사자 간에서 좀 조심스럽지만 크게 싸웠으면 좋겠어요. 판례도 남기고 지지 말고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좀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정재현 같은 사람은 후원도 좀 하고 하면서 함께 가야죠. 진짜 함께 가야 돼요. 사실 모두가 행복하려면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좀 뜯어 고치고 게임을 해야 축구공이 가만히 있지. 맞아. 계속 한쪽으로 흘러가는데 축구하면 근데 축구 제가 잘 못하는데 맞죠? 공이 가만히 있어야 돼. 네. 애초에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떻게 축구를 하겠어요. 그렇죠. 네네. 저는 그리고 그럼 저도 살짝 얘기를 하면 저는 213쪽에서 진짜 작가님의 걸크러쉬 정도가 아니라 걸 브레이커 너무 무서워 무섭게 멋있는 거예요. 그게 나옵니다. 제가 살짝 읽으면 솔직히 나는 피의자나 피고인이 자살하는 경우 벌써 여기서 약간 조심스러워지잖아요.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다. 대박이죠 이 부분. 근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뭐 사죄하고 싶은 걸 수도 있고 억울함의 표현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고 잘 모르겠고 전과자로 낙인 찍혀 살아가는 게 두려울 수도 있고 막 스스로 죽음을 택한 걸 수도 있고 피해자에게 일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남기고 가해자는 완벽하게 도망치는 것 같고 하면서 모든 것이 뭐하고 명확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한 것은 단 하나이다. 이 죽음 이후 남은 모든 무게를 오롯이 피해자가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저는 뭐 여러 정치인들의 사건들도 떠오르는데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음. 잘못을 하셨어요? 법정에서 쓰세요. 유치하게 도망치지 마. 죽음으로써 제발 그래. 증명하지 마. 쇼하지 마. 그 뭐가 멋있다고. 하나도 멋없고 비참하고 찌레기 같으니까 응. 아 잠깐만 내 채널이다. 어. 맞섰으면 좋겠어요. 실수든 자이든 그럼 죄값을 치르라고. 법정에서. 우리나라 사형 잘 안 하니까 평생에 걸쳐서 죄값 치르라고.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 진짜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 그게 사죄죠. 죄값 치름. 죽어서는 그냥 2차 가해인 거예요. 이거는 진짜 왜 죽는 거예요? 죄값을 받으셔야죠. 그리고 형을 다 받고 나오면서 인터뷰하세요. 죄송했다. 그거랑 똑같죠. 옛날 중세 신화 중에 용에게 1년에 한 번씩 처녀를 바치면 그 마을이 평화롭다. 그딴 마을이 죽어야지. 진짜 다 죽어야 싸우고 용하고 그냥 다 죽어. 음. 그러면 신화가 되겠지. 그 뭐야 그게. 진짜 말도 안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난 가해자의 죽음이 진짜 제일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죽음으로 어떻게 증명해요? 감옥에서 증명하세요. 책 읽으면 진짜 저랑 똑같은 반응이 날 거예요. 그치. 진짜로. 네네네. 너무 황당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시 조금 네. 정신. 네. 다른 파트 중에 음. 더 소개하고 싶은 게 있을까요? 에피소드든지 문장이든 다 좋습니다. 국민참여 재판을 와, 가해자가 원할 때 할 수 있는다는 사실 처음 알았어. 야, 그러니까. 심지어 무죄율이 10배나 높다. 그 말은즉슨 이 사람은 이 국민참여 재판을 통해서 무죄율을 높여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겠다는 수단으로 쓴다는 그쵸. 얘기잖아요. 특히 여성 관련 범죄에서 당당히. 그러면 피해자는 내가 아는 사람들 앞에서 나의 사건을 다시 설명하고 나의 이야기를 증명해야 돼? 그리고 저 사람들이 뭔데 그걸 판단해. 그러니까. 더 안 하는데 잠깐만.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는 그런 접근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보통 그냥 나이브하게 보자면 네. 국민참여재판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민주주의적일까 다 같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작가님은 실무 경험, 실제 경험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참여형 재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이게 얼마나 악용되는지를 보고 잘 생각해야지 무작정 좋은 법이랑 판례랑 어떤 사례들이 없는 거죠. 맞아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참여 재판 이야기를 보면서 와, 가해자는 끝까지 악용하는구나. 어떻게든 본인의 무죄를 받기 위해서 피해자의 이야기를 다시 모든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게 만들고 가해자들은 자신들의 어떠한 감정 호소를 통해서 이걸 듣고 있는 사람들의 감정적 그렇죠. 반응을 이끌어내려고 하는구나 하면서도 그래도 다행이다라고 느낀 거는 그 국민참여 재판에 와주는 활동가들이나 이전에 변호사님과 연이 닿았었던 피해자분들의 응원 제가 여쭤봤거든요. 변호사님께 국민참여 재판 하시면 힘드시지 않냐 하니까 그 와중에 단 한 사람이라도 아는 얼굴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에게 반감을 가지든 아니든 그냥 반갑대요. 그 한 사람. 진짜 한 사람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진짜 근데 이거는 우리가 힘을 모으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는구나. 너무 새롭게 안 사실들도 많았고 저는 또 기억에 남는 문장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저도 몇 개를 체크한 거야? 이게 잠깐만. 전체 수가 안 보이네. 저도 지금 계속 스크롤 되고. 진짜 많았어요. 네네. 근데 저는 그래도 책을 여러 번 읽어도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226쪽에 어떤 것도 당신을 파괴할 만큼의 가치는 없다. 이거는 인터넷에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올려서 명예훼손을 당해도 괜찮으니 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한테 그렇죠. 너 그렇게까지 너 자신을 하지 마. 너는 누구도 너를 파괴할 수 없어. 그 가치는 우리가 가지는 거니까 너 그렇게까지 하지 마. 사실 이 문장은 우리 모두에게 해주는 말인 것 같거든요. 이 사회에서 너를 정말 무너지게 찍어내려도 너 가치는 사라지지 않아. 너 가치는 너만 지킬 수 있어. 라는 응원의 말인 것 같아서 저는 이 문장이 계속 기억에 남더라고요. 네, 진짜 문장들도 좋은 게 꽤 많아서 놀랐어요. 너무 잘 쓰지 않나요? 그리고 너무 뭐랄까 감정을 토해내는 게 없고 명확해. 난 이 얘기를 이 톤으로 하면서 피해자의 이야기를 감성파리 톤이 절대 아니고 사례 위주로 잘 하지만 감정적으로 표현해야 될 땐 표현하고 그러니까 너무 작가로서 너무 멋있죠. 제가 뭐 칭찬해봤자 뭐 도움은 안 되지만 너무 완벽한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엔 의도를 한 걸 넘어서서 몸에 그냥 배이신 것 같아요. 그 톤 앤 매너를 정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쫙 끌고 가는 게 그래서 약간 반전미가 너무 있어요. 어떤 이야기는 맞아. 너무 이성적으로만 끝날 것 같은데 너무 갑자기 갑자기 감정적으로 따뜻해. 어필이 되고 어떤 글은 너무 따뜻한데 갑자기 펀치. 분석적이야. 갑자기 아니 아직 어. 판례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나올 때 맞아요. 아 맞아 우리가 가야 될 음. 것이 있겠지 해서 음. 자꾸 독서하는데 사회운동하게 만들고 음. 싶은 욕구가 그죠. 생기고 그리고 작가님 자체가 너무 매력적인 게 저는 4부에서 네. 237쪽에 저는 피해자를 변론하는 변호사입니다 파트에서 깜짝 놀란 게 음. 처음에는 이제 로펌 고용 변호사로 시작한 거 네. 얘기가 쭉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뭐 사건들을 쭉 다루었고 매일이 실전이었고 이걸 표현하시기를 대근육이 단련되는 시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면서 깨닫는 게 말의 온도, 침묵의 무게, 소외된 사람들의 절망을 배웠다 하면서 마음의 근육이 이렇게 되었다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실무에 참여를 하면서 로펌 소속이니까 사례들을 많이 다뤘을 거 아니에요. 몇십 건씩 보통 다루니까 동시에 그러다가 그러던 어느 날 로펌에서 일하던 로펌이에요. 벌어진 일은 내 삶을 완전 다른 방향으로 이끌었다. 하면은 뻔한 레파토리 큰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임신한 여성 직원 앞에서 담배를 피우며 욕설을 내뱉던 누군가 그 장면을 목격한 나는 더 이상 이곳에서 일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누군가에게는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장면이지만 나에겐 견딜 수 없는 분기점이었다. 전 이게 진짜 너무 멋있는 어른이에요. 왜냐하면 그 소속감과 권력과 인정이 되는 회사에서 그냥 눈 감을 수 있거든. 맞아요. 나한테 안 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변호사의 직무의 본질적인 누군가의 말을 듣고 침묵의 무게를 깨닫고 사람들의 마음과 고통에 대해서 헤아리는 마음을 지키면서 일을 배운 거죠 처음에. 그러다가 이게 딱 보이니까 이건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마음들과 선택들과 너무 다른 거야. 그러니까 벅차고 나와버리신 거. 바로. 네, 근데 이게 초반이 아니어서 전 더 좋았어요. 초반에 그랬으면 일을 못 배웠을 수도 있어 어쩌면. 맞아요. 근데 처음에는 어쩌면 못 봤을 수도 있고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가 마음이 점점 더 어떻게 보면 단련되고 있었던 거죠. 그게 마음이 딱딱해지는 게 아니라 더 변호사의 마음으로 변호하는 마음인 거죠. 본질적으로. 그러다가 이 장면을 보니까 누군가에겐 사소해 보일 수 있는데 이건 아니다. 견딜 수 없으니까 나오게 된 게 전 이런 어른들이 모든 직장에 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희는 아직 아니니까 근데 갑자기 참을 수 없이 네 그래서 이런 장면에서 그냥 이 책은 그래서 누군가는 되게 법적인 얘기들 당연히 많고 사건들이 당연히 많고 판례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한 어른의 직업 에세이로도 보여요. 당연히. 맞아요. 네네. 그래서 아 이렇게 훌륭하고 닮고 싶고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 어른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또 맛볼 수 있어가지고 네, 그런 위로와 든든함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었을 때 좀 느꼈던 게 인간 서예진에 대해서 더 알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 매력이 보이는 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에세이를 읽으면서 뭔가 계속 매력을 못 느꼈던 것처럼 그래서 인간 서예진이 어떤 식으로 본인의 일에 프라이드를 갖고 그 프라이드로 피해자의 곁을 있어주는지 굳건히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 보여서 너무 좋았고 제이님 말씀해주신 거에 연달아서 얘기를 해보자면 250페이지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마음이 있는 법률은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 이게 연결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서혜진 변호사님은 마음을 쓰는 변호사거든요. 사실 판결이 날 때는 정확히 변호사의 언어로 얘기를 하고 또 피해자 곁에서는 피해자의 마음을 공감하는 언어를 쓴다는 게 직업 정신의 가장 완벽한 변호사 아닌가? 이 사람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 그래서 이 책은 진짜 군더더기 없다. 정말 필요 없는 말 없고 내가 생각했던 부분에서 밖으로 튕겨나가는 말도 없었어요. 내가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아라고 미묘한 그런 신경전이 벌어지는 부분도 없었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좋았던 책이 너무 처음이라서 맞아요. 뭐랄까 계속 읽었어요. 그냥 밤마다 계속 읽었어요. 저는 뭐라도 그래도 내가 핵심 독자로 들어가려면 내가 그래도 조금 불편한 점이 생기면 얘기를 해줘야지라는 마음으로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대충 읽어서 남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랬어요. 내가 어떤 부분을 못 봐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생기지 않게끔 하려고 계속 읽었거든요. 근데 읽으면 읽을수록 좋았어요. 그냥 계속 읽어야지. 나 힘들 때마다 읽어야지. 내가 궁금할 때마다 읽어야지. 너무 좋았어요. 네. 다음 책도 바로 써주시면 좋겠는데 첫 책이에요? 첫 책이에요. 아니 근데 첫 책의 완성도가 진짜 높죠. 그러니까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보통 첫 책이면 사실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도 괜찮거든요. 맞아, 첫 책이니까. 첫 책이 아닐 정도로 느껴지는데 그래서 작가 양력을 봐도 도서가 없어. 맞아요, 없어요. 프로그램밖에 없고.
빨리 투를 하시든 뭘 하시든 연락 많이 오면 얘기가- 어떡하죠? 연락 많이 오면 이겨내야죠.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마케팅했다. 우리 지금 이렇게 욕했다. 그래서 팟캐 공유해 주시면서. 좋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페이지가 그렇게 얇진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두껍진 않은데 한 200쪽이 넘어가는데 너무 빨리 읽은 거예요. 맞죠? 집중돼서. 그래서 맞아. 너무 아쉬워. 그래서 저는 아. 저한테 원고도 안 주신 줄 알았어. 근데 나가는 말이 있길래 나갔네. 글 끝났네. 너무 아쉬워. 전 더 듣고 싶은 거예요. 당연히 분량 조절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맞아요. 더 재미없는 거든 인사이트 하나도 없어도 되니까 그냥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서혜진의 이야기. 네, 맞아요. 그래서 참 그런 적이 많이 없거든요. 진짜? 네, 둘 중에 하나예요. 이야기가 좋으면 그냥 이야기나 해주세요. 또는 작가님이 좋으면 책 안 쓰고 만나고 싶다. 네네. 근데 이게 동시에 같이 들어서 네, 저도 팬이 되면 걸 브레이커. 크러쉬. 걸 브레이커? 브레이커는 걸을 브레이크하는 느낌인데 걸을 걸 크러쉬. 걸 크러쉬. 네, 와, 너무 걸- 약한데 좀 더 센 표현 찾아주세요. 찾아야 될 것 같아. 이거는 진짜 크러쉬 정도는 아니야. 약간 뭔가 이 디스트로이. 보법이 달라요. 네. 진짜. 오. 진짜 그냥 딱 만나면 사람이 풍기는 그 아, 와, 전 진짜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있었어요. 야, 그 태도, 그러니까 애티튜드랑 어떻게 해요? 변호사로서 지킨다는 마음가짐이면서 호사가요. 와, 그게 쉽지 않은데. 책에 대해서도 잘 아시고 광화문 교보도 자주 가셔서 그런 매대 막 광고 얘기도 막 하시고 갑자기 이 매력도를 어떻게 보여주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책이 팔기 어려운 거는 그러니까 화장품은 써보면 효과가 즉각적이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근데 책은 안 읽으면 이 효과를 모르거든요. 읽어드릴까? 그 방문해서 그 옆에서 책을 읽어드리는 거라도 하고 싶다. 상상했어요? 방문 독서? 네. 진짜 너무 잘해야 되는데. 네. 근데 마음은 이미 이번 녹음을 통해서 음. 저는 확실히 압도돼가지고 약간 좀 무섭고 나도 그랬네. 약간 욕. 욕을 너무 많이 네, 했어요. 욕은 괜찮아요. 욕은 잘 제가 편집해서. 괜찮아요. 저는 뭐 네네네. 욕이 저만 욕한 걸로 하죠. 뭐. 아니요. 저는 네네. 욕이 일상인데 네, 뭐. 욕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욕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나중에 욕 안 하는 사람이 더 무섭다. 욕을 안 하면 안 돼. 헌담 안 한다? 대- 인류 진화에 되게 맞아. 중요한 일이야. 대신 분노 안 한다? 누군가를 비하하는 단어는 안 그쵸. 쓰는 게 맞고. 비하했나? 나 근데 오늘 좀 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진짜 저는 그 책 이름이 정확하게 떠오르진 않는데 분노는 우리 얘기를 만든다. 그런 책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새빨간 책이 있습니다. 문학동네에서 네, 나왔네요. 네. 우리의 분노는 길을 만든다라는 책도 요약하면 분노하자. 분노하지 말라는 거. 저 남성 가부장제가 우리를 순응시키려고 하는 말이다. 분노해서 모이고 연합해서 이 여성의 보호와 권리를 찾자라는 내용입니다. 이 책. 맞아. 예. 화 내도 돼요. 화 좀 내지. 아니 사람이 화나면 화를 내지. 그럼 어떻게 참아? 네네. 그래서 저희 참지 못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 네. 같이 좀 보면 좋을 책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언급하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네네. 저부터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저는 법 짓는 마음이라고 네. 유유출판사에서 나왔고 이보라 작가님이 쓰셨습니다. 국회 보좌관의 기록이에요. 네. 이게 진짜 위로가 된 게 되게 얇고 유유책 특성에 따라서 표지도 되게 깜찍하게 나왔는데 내용은 국회 보좌관으로서 법적으로 사람들이 싸우고 그 가운데서 약간 비슷한 주제긴 하지만 여성 혐오 범죄 관련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자들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 제가 딱 깨닫고 요약한 딱 한 줄이 그거였어요. 이 작가님 하시는 말인데 우리 법으로 싸우자. 그리고 기록해서 다시 싸우자. 그러니까 이게 우리끼리 물론 처음에 어떤 피해나 어떤 심각한 일을 당했을 때는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여러 미투든지 여러 보통 여성 혐오 범죄 또는 여성 범죄 관련돼서는 사람들이 SNS를 활용을 해요. 네.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멈추지 말고 이 작가님은 제안하는 거예요. 우리 법정에서 도와주실 분도 있고 하니까 싸우자. 해보자. 해봐서 계속 여기를 싸움터로 만들어서 남성 중심, 가부장제 중심의 그 언어들을 우리가 조금씩 밀어내면서 할 수 있다. 그러면서 법 짓는. 왜냐면 국회 보좌관이니까 그 국회의원들의 법을 입법하고 이런 그 과정에 대한 기록인데 충분히 우리들의 마음이 닿아서 법들이 통과될 수 있으니까 이걸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고 남자들의 언어라고 생각해서 참여를 안 해버리면 그들이 독점하니까 다 먹죠. 해보자 라는 거에서 전 되게 책은 그렇게까지 따뜻하게 얘기는 하진 않거든요. 근데 전 되게 혼자서 감동을 받았던. 너무 감동인데요. 네네네. 그래서 싸울 수 있겠다. 싸워보자라는 마음을 주셨었고요. 그리고 헤어지다 죽은 여자들이라는
책이 동료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죠. 네, 최근에 나왔고 부제가 가장 조용한 참사 교제 폭력을 말하다. 사실 법정 밖의 이름들에서도 교제 폭력 관련 얘기가 나와요. 맞아요. 명칭이 참 어렵다는 거야. 데이트 폭력도 이상해. 음. 사실 교제 폭력도 이상해. 교제하다가 당한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단어는 못 찾아서 우선은 맞아요. 데이트 폭력보다는 제가 알기로는 교제 폭력 쪽을 쓰긴 하는데 음. 이게 담지를 못하죠. 음. 근데 이 책은 결국엔 그 얘기예요. 사람들이 잘 주목도 안 하고 왜냐하면 이 참사 그러니까 교제 폭력을 당하는 분들이 보통 여성분들이 실질적으로는 상해로 죽음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자살도 하시기 때문에 그럼 이게 안 잡히잖아요. 좀 애매하게 네. 잡혀요. 하지만 경향신문 여성 서사 아카이브 플랫에서 네. 이거를 취재를 하고 자료를 모으고 통계를 모으는 거죠. 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주로 교제 폭력 가운데서 희생당하고 고통당하고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이야기가 여전히 유효한 비극이어서 슬픈데 알아야죠. 알아야죠. 예, 알아야죠. 제가 예전 은근한 책방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또 얘기를 하면 남자는 뭐 왜 범죄인 취급해? 범죄인 취급해야지. 교제 폭력이 압도적으로 남성 폭력이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뭐 아동 학대 관련돼서 부모를 의심하지 마세요. 특별히 아빠를 아빠가 압도적이어서 그래. 엄마도 해요. 남자가 폭력적이에요. 압도적으로 폭력성이 있어요. 그거는 알고 너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가능성이 있으시다고. 그러니까 조심하시라는 게 이상한 게 아니죠. 이상한 게 아니죠. 네, 그걸 알고 조심하시면 되잖아요. 좀 듣고 좀 뭐가 당당해인지 모르겠어. N번방만 생각해서 갑자기 화가 나는데 주체가 아니니까 관심 자체를 안 네. 가지는 것 같아. 그리고 나한테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공포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모르는 거잖아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미러링이 생기지. 해도 몰라. 몰라. 조심스럽게 사는 게 필요하다. 너무요.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그렇게 우리 남자가 잠재적 가해자야라고 했을 때 아닌데 이런 반응보다는 근데 왜일까? 왜일까에서 시작해서 성범죄는 확연히 남성이 높구나. 네네. 아동폭력도 확실히 높구나. 왜 여성차별 높을까? 임금 차이가 너무 뚜렷해. 거기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너 진짜 옛날 사람도 아닌데 왜 그 말 하냐고. 갑자기 또 급발진. 여성서사 아카이브 플랫 저 플랫 레터도 받아보고 있거든요. 확실히 되게 사건에 대해서 잘 정리해 주시고 또 방향성을 제안해 주고 있어서 플랫 레터 구독하셔서 보는 것도 너무너무 추천드리고 제가 또 제이님 말씀에 하나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그 그랑아리에서 나왔고 김진주 작가님의 싸울게요 안 죽었으니까 이것도 같이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제가 자주 가던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저희 집이랑 걸어서 20분이고 이 사건이 일어난 동네는 너무나도 번화가예요. 그러니까 홍대에서 약간 조금 술집거리 쪽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해야 되나? 정말 번화가죠. 거기서 일어난 일이고 이게 가해자 중심적인 사회에서 맞서 싸운 기록을 했고 또 김진주 작가님과 비슷한 사건이 있었던 범죄 피해자들을 위해서 용기를 낸 책이죠. 또 북토크를 하셨는데 사회를 서혜진 변호사님께서 하시기도 했고 피해자가 직접 용기를 내서 기록하고 투쟁한 얘기를 많은 분들이 듣고 또 나눠주며 연대가 생기니까 이런 책들도 같이 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은행나무에서도 가해자는 모두 피해자라 말한다라는 책도 저는 이거는 피해자성마저 탐내는 가해자들의 이 악랄한 마음 이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그렇죠. 이거 그게 진짜 치트키니까. 통하거든요. 자기들 세계에서. 저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반응하네? 그럼 써봐야지. 그게 진짜 나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가해자들이 잘하는 게 당당해요. 너무 당당해요. 그래서 저는 그 용어를 한번 뺏어보자. 이건 뭐냐면 경찰 신고 관련된 겁니다. 사기꾼도 뭐 자기 법적인 거 조금 지식 사용해서 막 허황돼서 얘기하는데 보통 피해를 당하시거나 또는 신고할 때 조심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의 예시를 들면 전철에서 시비가 가끔 털릴 때가 있는데 주로 임산부석에서 일어나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은 근데 그런 대부분 그 경우야. 아니면은 저는 꽤 최근에 있었던 거는 술 취한 분이 확실해. 술 냄새가 너무 나. 근데 거의 다리를 완전 쫙 벌리고 앉으셔서 옆에 아무도 없었어. 제가 앉았어요. 자꾸 밀어. 나도 밀어. 근데 미는 게 막 밀치는 게 아니라 나도 내 자리를 지키니까. 그러더니 막 일어나서 너 따라 나와라.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게요? 어떻게 하실래요? 1번 도망친다. 도망치는 걸 추천하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많아. 그러면 감시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그 정도를 괜찮다고 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러면 침착하게 전화기를 꺼내고서 음. 112에 신고를 합니다. 뭐 시청역으로 가고 있는 1호선입니다. 몇 호칸 기억나는 걸 얘기를 네. 하시고 저를 음. 지금 상해를 입힌다고 네. 앞에서 술 취하신 분이 취객이 저한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보고 있는데 위험한 상황입니다. 폭력 사건 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단어가 강하잖아요. 네. 강하게 하면 인 것 같아요라고 말해도 되긴 하는데 더 세게 하세요. 스토킹입니다. 스토킹 범죄예요. 하면은 빨리 움직여요. 그래서 저 신고했더니 그 사람 와 하면서 나갔어요. 저한테도 전화가 그 뒤로 한 10통이 넘게 와요. 경찰관 출동했어. 그래서 그 역에서 그 사람 잡으려고 인상착의 다 물어봐서 제가 또 웃긴 게 저는 사진을 못 찍었죠. 전화하느라고. 갑자기 그 사람 나가고 나서 제 옆에 있던 아주머니들이 나 영상 찍어서 하면서 영상 찍어주셨구나. 주셔서 그거 제가 파일 받아가지고 경찰관 보내서 막 찾는데 찾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그 사람은 알았겠지. 내가 내 맘대로 했더니 신고 들어가고 경찰이 따라올 것 같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눈치 보게 해야지. 술 취하면 전철 조용히 타게 해야지. 그러니까 전화를 할 때 당당히 하세요. 폭력이 그래야겠다. 일어날 것 같다. 사건이다. 위협을 느낀다. 스토킹이다. 세게 하세요. 그래야 키워드 정리가 돼서 경찰이 빨리 움직여요. 가해자는 그렇게 단어를 잘 써. 맞아. 왜 페미니스트가 저런 영어를 쓰는데 먹히니까 내가 써야지. 그럼 우리도 그들이 쓰는 좋은 표현들 있잖아. 그렇다고 서장님하고 내가 밥 먹었어.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특정 단어를 이용해서 공권력을 이용해야죠. 네, 그래서 그런 건 도움이 될 겁니다. 진짜로. 저같이 나대는 게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영상으로 찍으시고 근데 영상 소리가 나서 시비가 털릴 것 같다. 그럼 소리 안 나는 걸로 찍으시든 아니면 문자로도 전 그걸 다 저장해놨어요. 제가 자주 가는 뭐 3호선, 6호선, 1호선은 저장돼 있어요. 사실은 덥고 추울 때 많이 보내긴 하는데 에어컨 올려주세요. 거기로 이런 신고도 거. 할 수 있어요. 문자로 조용히. 그것도 좋다. 근데 기억하실 거 호차 번호 네. 그리고 칸 번호 그리고 어디 가고 있고 예를 들면 삼성 진입 중인지 출발인지만 알려줘도 추적이 용이에요. 전화는 좀 어려울 수도 전화는 있으니까 어려울 수 문자로라도. 신고라도 대신해 주세요. 저는 임산부석에 아저씨들 앉아 있고 대체로 아저씨 조금의 아주머니들이 앉아 계시면 신고해요. 진짜 싫어. 네. 그럼 비워놔. 근데 그러니까 진짜 너무 몸이 힘들다면 어쩔 수. 나 근데 노약자석 사실 가. 그니까 나는 그게 진짜 노약자석 있잖아. 자리가 있잖아요. 근데 왜 두 다리 멀쩡한데 남자분이 그래서 저는 한번 가서 임신하셨냐고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뭐래요? 대꾸도 안 해. 뭐야? 약간 저를 미친 사람 취급하면서. 그니까 네, 너 임신도 안 되는데 왜 거기 앉아 있냐고. 남자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났으니까 갑자기 가해자는 모두 말한다 얘기하다가 가해자 나쁜 놈들이라고 끝난 것 같지만 맞습니다. 맞아요. 네, 오늘 뭔가 진심 토크가 너무 많이 이거 나와서 나가도 돼요? 파도님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세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저도 뭐 남자가 안 들어요, 저. 그러니까 뭐 다 공감하시는 분들이 네네. 들어주니까. 네네. 그걸 견뎌보셔요. 견뎌보세요. 건너보셔요? 견뎌보세요. 남자 왜 이렇게 욕해?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될 겁니다 앞으로. 네네. 아니 여성 독자 말고 남자들한테 얘기하는데 알겠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견뎌보라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혹시 남성 독자들이나 청취자가 있었어. 근데 왜 이렇게 남자만 뭐라 그래? 한번 끝까지 들어보시면 그 말이긴 한데 그렇다고 사라지라는 게 아니라 맞아요. 살려면 우선 운동장부터 고치자 얘기니까 좋습니다. 마무리가 좋았습니다. 네네. 혹시 마지막으로 또 그래도 홍보? 나 얘기하고 싶은 거 소감 이런 거 하셔도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막 진심으로 대하는 책이 처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마음이 가는 책은 처음이라서 이 책을 많이 읽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책은 크게 말하면 피해자 곁을 떠나지 않는 한 사람의 이야기이자 우리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구매해 주시는 것도 당연히 좋지만 저는 선생님들이 사시는 도서관에 희망도서로 신청을 많이 해주셔라. 이거는 그 구에 사는 주민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 부탁드리고 또 저희가 열심히 홍보할 테니까 여기저기서 보이면 사진도 많이 찍어주시고 또 인스타나 블로그에 많이 좀 올려주셔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뭔가 저는 그런 책들이 간혹 있어요. 그냥 재밌는 책도 좋아요. 여름에 딱 어울리는 책 너무 좋죠. 네. 근데 뭔가 이 책 읽으면 사회운동하는 것 같은 책들 간혹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럴 때 한번 그런 거죠. 시위 나가는 것처럼 SNS상에서 인증을 한번 하면 맞아요. 비슷한 책 또는 비슷한 주제의 이야기 또는 또 같은 책을 인증을 하든 읽는 것. 그럴 때 그 재미가 있거든요. 내 편을 한번 찾아보는 때 맞아요. 유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저는 책을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네, 뭐 사셔도 좋고 음. 빌리셔도 되고 네. 친구 빌려주셔도 돼요. 사신 분들은 도서관 신청이 진짜 좋아요. 왜냐면 많이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저도 도서관 가면 어디부터 보냐면 그 신간 맞아요. 도서부터 봐요. 왜냐면 음. 그게 최신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음. 뭔가 도서 구입비를 아낄 수도 있고 음. 최신 트렌드도 알 수 있어서 맞아요. 그런 거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뭔가 되게 방송 안 갖고 사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재밌게 얘기를 해봤는데 진짜 필요한 이야기고 누군가에게 진짜 위로가 될 거고 누군가에게는 찔림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희망 비슷한 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읽으면서 약간 힘드실 수도 있어요. 비슷한 사건을 네. 뭐 직간접적으로 아실 때는 근데 끝까지 읽으시거나 아니면 부분 읽으실 때 이게 단순히 뭐 아까 저희가 언급했듯이 그냥 사건을 그냥 뭐 마케팅용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 현장에 계셨던 변호사 작가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맞아요. 여러분은 혼자가 절대 아니고 부족해요. 하지만 법적인 것, 판례적인 것들이 쌓여가면서 조금씩 바꾸고 있으니까 혼자가 아니다라는 걸로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탐독주의는 또 다른 책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